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남북권 관광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은 총 3개 권역 중 2개 권역인 남동권과 남중권에 포함되면서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 부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고 여러 효과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번 개발계획에서 남중권 권역에 해당하는 밀양시와 남동권 권역에 해당하는 통영시를 대표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재직한 바 있는 안지환 밀양시 관광고문 모셨고요. 또 통영에서 근대문화 관광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이승민 통영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경남이 포함된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오늘 이슈토크의 주제입니다. 자, 의원님 먼저 세부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2월 21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 기본 구상계획에 따라서 경남도의 지역사업비가 2,982억 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남북권 관광개발계획은 남북권 지역의 연계 관광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 남북권을 남동과 남중, 네. 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향후 10년간 총 사업비 6,858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서 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은 남동권과 남중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경남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동권, 경남과 부산, 울산을 권역으로 해서 1,547억 원의 예산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네. 남동권은 해양문화 체험 휴양지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남 관광의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과 균형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남이 이번에 두 권역에 포함된 것은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두 분께서 통영과 밀양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아마 각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고모님께서는 이번 정부 사업계획 듣고 밀양의 청사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네. 이번 문체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 구상에서 이제 저희 밀양시의 경우 크게는 에코마운틴 영남알프스 프로젝트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낙동강 사유리버 프로젝트의 3단계 업 등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밀양시의 경우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하는 그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인 2020년 방문자가 한 1,300만 정도가 와서 네. 전년 대비 한 6.7%가 늘어서 전국 2위를 기록하였었고요. 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9%가 늘어서 네. 경남도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방문객 수가 아니고 증가율 기준입니다. 성장률.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 와중에 이제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지로 좀 급부상한 주 배경은 첫 번째는 이제 영남알프스 등 비대면 생태 힐링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네. 두 번째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리적, 교통적 우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밀양시는 영남알프스 주변 지역에 지금 이제 내륙권 생태 휴양 벨트 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금 집중 개발 중에 있어서 네. 향후 정부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다음 질문 때 생태 휴양 벨트 세부 사업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점차 좀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좀 듣기로는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활동을 하고 관광 사업도 통영에서 추진을 한 바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사업 계획 듣고 좀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통영에 이제 계획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의원님께서도 시의원인 만큼 통영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그 청사진도 나름대로 좀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문화예술 도시로서 주목받고 있고 또 아름다운 그 청정 해양 바다를 품고 있는 소담한 이제 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남동권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해양 문화와 또 체험 기반을 확충하게 되는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 그동안 우리 통영의 다양한 해양 문화 계획들이 예산 확보 문제로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적었는데 어. 네, 이번에는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네. 들고 통영의 맑고 그 푸른 해양의 강점을 살려서 가장 경쟁력 있고 효과가 큰 이제 해양 레저 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세일링과 네. 다이빙을 특화하고 그런 체험들을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제가 그동안 구상해오고 있었던 그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해양 레저 하나 중에 우리 통영은 맑고 푸른 바다를 활용한 해중 레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수심 5m 안팎의 수중에서 그 스노클링이나 스킨 다이빙 그리고 패선박이나 비행기 잔해를 바다 속에 담궈서 수중을 탐험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렉 다이빙 같은 네. 전국과 남해안 일대에서도 가장 우리 통영이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이 바로 통영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많은 해양 레저인들의 곽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밀양과 통영 각 지역의 그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남이 이번에 남동권, 남중권 두 권역의 관광산업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요인으로요, 남부 KTX 또 가덕 신공항 등의 반사 영향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야기로 이제 당초 과거에 문체부의 전국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경남은 남해안 권역의 해양관광 벨트하고 지리산 권역의 항로와 관광 벨트 두 개 권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지리산권 항로와 벨트를 웰니스 관광 개념으로 확장하면서 그 밀양 양탄이던 그 영남으로서 추가가 되고 네. 이 계획들이 이번 정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 구상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김천에서 합천 진주를 거쳐 이제 거제에 이르는 남북 KTX 그리고 이제 함양 합천 밀양 울산 간 고속도로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정부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번 사업으로 동남권에 치우쳤던 균형 발전의 축이 서부 경남으로 좀 어느 정도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사업이 그 완료가 되면 생산 유발이 한 5,011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5,263명 정도로 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되었던 우리 서부권 관광 개발을 위한 경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그런 발굴과 또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됨에 따라서 서부권 관광 사업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시적 통합 효과를 관광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네. 또 잠재된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사업이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밀양에서는 산림 휴양과 관련한 관광 산업이 추진될 계획이죠? 네. 세부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 이제 영남 알프스는 이제 그 경남의 밀양과 양산, 울산의 울주가 가장 큰 면적을 점유하고 그 외 경북의 청도와 경주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의 에코 마운틴 영남 알프스 프로젝트는 첫째, 영남 알프스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 둘째, 지역 산업 연계, 네.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셋째, 영남 알프스 글로벌 브랜드화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대별됩니다. 네. 조진 주체로 영남 알프스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등산 위주에서 자연 휴양 및 체험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있는데요. 둘레길을 조성하고 권역별로 여행자 센터를 조성해 네. 현장형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둘레길 거점 마을을 육성해서 공동 축제를 개발한다든지 MTB나 오리엔테ering 같은 산악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영남 알프스와 관련해서는 밀양을 포함해서 5개 지자체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 5개 지자체가 벨트로 좀 묶이면 네. 관광하고 머물고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지자체 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까다로운 면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가 밀양에 큰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에 경남, 전남, 전북 그 3개 도에 함양, 산청, 하동, 구례, 남원 5개 시군이 직접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 산림청,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5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전북 장수와 전남 곡성 2개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의체로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협의체도 이런 사례를 참조해서 네. 그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밀양관광의 핵심 지역이 그 영남 알프스 9개 봉 중에 4개 봉이 그 내륙형 그 생태 휴양 벨트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어른골 계곡이라든지 표충사 계곡, 그다음 밀양댐 3개 지역에 지금도 펜션과 캠핑장들이 되게 몰려 있어서 기존에서 여름 휴가 등 가족 여행하고 등산 트레킹 여행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영남 알프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 네. 기존의 저희 사업하고 연계돼서 많은 연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약간은 주신 것 같은데 영남 알프스 프로젝트의 경우 베이스 캠프가 또 밀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호재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밀양의 내륙형 생태 휴양 벨트 조성 사업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지금 건설 중인 게 국립등산학교와 인공암벽장 그리고 어른골 신비 테마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아리랑 수목원 그리고 이제 농어촌 휴양단지라고 크게 이제 관광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생태관광센터, 고산 섭지센터, 국제 웰리스 스토리타운 그리고 스포츠파크 등이 2024년까지 차례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밀양시는 또 공기도시고 문체부 지정 요가도시이기도 한데요. 에코마운틴 영남 알프스 프로젝트는 밀양시가 향후 이제 생태 힐링 휴양 도시로 발전하는데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라든지 구봉원 등 인증샷 이벤트라든지 산악 영화제 등을 이제 개최하면서 영남 알프스 브랜드를 좀 주도해 왔는데 향후 이제 5개 시군 공동 협의체를 통해서 네. 둘레길도 조성하고 트레킹 및 이벤트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공동 브랜드 조성 및 홍보 마케팅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박일우 밀양시장이 이슈토크에 출연해서 이 국립등산학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함께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통영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통영은 남동권 프로젝트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희 통영은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구축을 목표로 2029억 원을 들여서 핵심 내용으로는 남동권만을 활용한 만만세 프로젝트와 네. 또 바다가 보이는 문화놀이터 조성, 남동권 생태관광 벨트 육성, 더 마을 프로젝트 추진 등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만만세 프로젝트 꾸러미 사업의 통영 권역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 기본 구상 계획에 따라서 통영시 지역사업비가 364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동권의 연계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 우리 통영은 해양문화체험 기반 확대를 위해서 만만세 프로젝트 추진으로 통영항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과 네. 또 통영만 야간 해상 관광 투어 상품 확대 그리고 한산도 섬 해변 문화 공간 정비 및 세이프 캠핑존 조성, 섬 여행학교 조성 요트 관광 활성화, 욕지도 스마트 여행, 욕지 연화 바다 셔틀 운영 등 사랑도와 모험학교 조성, 네. 모험해양 레저 컨텐츠 체험 기반 조성 등 4개 지역에 21개 사업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흔히 저희가 해양문화체험이라고 하면 레포츠를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 사업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월 22일에 경남도가 경남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것과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남도가 해양 레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일링과 다이빙, 서핑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레저 활동을 활성화해서 관광 수요를 끌어온다는 네. 전략인데 남북권 관광 개발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019년 7월에 제정한 경상남도 해양 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증가하는 해양 레저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 레저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었고 네. 지난해 4월부터 이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경남의 해양 레저 산업 비전을 레저 활동이 활발한 경남 바다, 활기찬 연안 도시로 정하고 경남 해역별 특성화의 전략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통영 거제권은 경쟁력 있는 해양 레저 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세일링과 다이빙을 특화했었고 네. 고성은 뭐 카누, 카약, 뭐 남해는 뭐 서핑 관련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고 네. 해양 레저 산업을 대중화하기 위한 거점 도시로는 뭐 창원과 사천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김해와 하동은 뭐 강하구 쪽에 레저 네. 산업을 특화해서 육성하기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빨리 추진이 되면 가까운 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즐길 수가 있어서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네. 근육별에서. 알겠습니다. 자, 또 해양 문화에는 이 레포츠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 특히 통영에는 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도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어떠십니까? 기대와 우려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기대는 어떤 네. 겁니까? 통영의 그 바다 역사 문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산대첩,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산대첩은 우리 조선 수군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우리 통영의 탄생의 시작점이 되었던 곳이고 또한 우리의 아픈 역사로서 일제강점기 때에 해양에서 비롯된 문화들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실행해 나감이 있어서 보존과 또 발전이 함께 공존되어져서 역사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기대가 되는 만큼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뻔한 모습의 관광 개발이 아닌 정해진 계획 안에서 네. 각 지역마다 관광 유형을 잘 분석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독창적인 특성을 살리고 지속될 수 있는 꼭 필요한 해양문화 관광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역 관광 침체기가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계획이 경남과 또 경남 관광산업 발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되는데 단, 중, 장기적인 관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관광산업 회복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행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전하고 네. 근거리고 단거리 위주의 이제 주변 관광지 위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체 여행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비대면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룰 것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네. 다행히 이제 우리 경남은 작년에 약 1억 4천만 명이 방문해서 2020년에 비해서 0.8%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 1, 2월 그걸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그 2,260만 명이 방문해가지고 전년 대비 27%가 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네. 또 하나 고무적인 소식은 숙박 방문자 비율이나 소비성, 활동성, 체류 시간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 통계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4월 정도면은 네. 이제 뭐 단체 관광 이런 거는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않더라도 네.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재궤도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경남 관광산업에 대한 희소식이 하루빨리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